간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두 명의 또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죠. 민주당 이재명 의원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오늘 국회 첫 등원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쓰던 국회의원회관 818호로 출근을 했는데요. 방도 그대로 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어받아 쓰는 것이죠. 예. 네,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고요. 예. 선거 패배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듣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내 갈등, 전당대회 출마, 후반기 상임위원회 지망 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었고요. 비대위 구성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후에는 안철수 의원이 일단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서 대통령실에 백서를 전달을 한 다음에 오후에 국회에 도착을 했는데 예. 역시나 김은혜 전 의원이 썼던 435호 의원실로 들어갔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생각을 공유하려고 한다라고 밝혔고요. 예.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를 해서 설치했던 혁신위원회에 대해서는 당 혁신 범위는 굉장히 넓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용정치 정당이 돼야 국민들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는 결과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상임위로는 외교통일위원회를 지망한다고 사실상 밝힌 셈이 됐는데요. 예. 자신이 외교 분야에서 비전공자라는 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제 비대위 구성 금지로 된다라고 보도가 있었는데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됐어요. 우상호 의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우상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사선 중진 의원이죠. 그리고 비대위원도 추가로 일단은 추천을 했는데요. 초선 이제 선수별로 한 명씩 맡기로 했었던 그 법칙에 따라서 초선의 이용우 의원, 재선의 박재호 의원, 삼선의 한정혜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요. 예. 그리고 원외 인사 할당으로 김현정 평택을 당협위원장이 추천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여성과 청년 몫은 추후에 결정된다고 하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인터뷰도 저희가 한번 조만간 준비해 보겠습니다. 한편 이재명 의원이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서겠다라는 여부는 오늘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8월 전당대회를 연기하자라는 주장이 또 나오고 있군요. 네, 비이재명계 김종민 의원이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저널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김종민 의원은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결국은 또 다툼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 대한 근본적 변화에 대한 고민이 가능하겠냐라고 밝히면서 내년 2월 정도로 전대를 미뤄서 치르자.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반면에 이제 친이재명계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미 계파 갈등으로 충분히 혼란한 모습을 노출을 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맞다라고 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편 조홍천 의원의 경우는 친문은 패권적으로 당을 운영했고 친명은 캠페인 기간에 실책이 많았다라고 하면서 양쪽을 모두 비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지 않고 같이 뽑는 선거를 제안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는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 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연구원에서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치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오늘 출국길에서 어떤 사람은 국내가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떠나냐고 나무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예.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공부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사랑과 정의, 상식과 열정이 승리한다고 저는 믿는다. 어떤 사람은 경멸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공격한다. 그것을 여러분이 정의와 선함으로 이겨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일단 민주당 상황을 좀 보죠.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 선임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뭐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뭐 강성도 아니고 뭐 원만한 인품을 가진 분이라서 예. 무난하다고는 보는데 다소 좀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인상은 좀 있습니다. 새롭지 않다. 네, 이게 왜냐하면 전당대회가 이제 두 가지 그 비대위가 두 가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이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밀어놨잖아요. 대선 백수 쓰는 것을 쉽게 말하면 두 번의 그 연거푸 3연패를 했는데 그 부분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예. 과연 이 작업을 하기에 적합한 인사이며 또한 그런 의지를 가진 인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사실 지난 대선에 총괄 선대 본부장이었기 때문에 또 본인도 책임이 있죠. 예. 그래서 또 이제 그 출마도 안 했었었는데 김 소장님은 일단 고육지책이죠.
고육지책이다. 예, 원로들 중에 맡으려는 분이 안 계시고 지금 뭐 진영 간의 그러니까 진영 내에서 계파 간의 갈등이 정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맡아서 손가락을 어느 쪽으로만 움직여도 너무나도 큰 욕을 먹을 게 너무 뻔히 보이는 사항이라 예. 유인태 의원이나 문희상 전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정세균 전 예, 의원이나 여기서 굳이 본인의 그런 골치 아픔을 맡으려고 하기에는 게다가 권한도 없어요. 뭘 올해나 시키면서 단위 혁신을 할 수 있는 기초나 만들 수 있는 틀이면 모르겠는데 예. 달랑 2달 반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맡기 어렵다라고 보고요. 지금 진 작가님 지적하신 백서 부분은 글쎄요, 뭐 전 이틀에서는 대선에 대한 평가는 이 비대위원한테 맡기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고요. 사실상 경선이 공정하게 치러지는 것 하나를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쟁점은 세 가지인데 권리당원을 현행 6개월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3개월로 좁혀서 대선 이후에 들어온 이재명 후보에 지지하는 그룹들을 더 넓게 포괄할 것인지가 하나. 두 번째는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지금 전당대회에서 비율이 대의원 45%에 권리당원 40%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권리당원의 비중을 확 줄이고, 죄송합니다. 대의원의 비중을 줄이고 일반 여론조사를 현행 10%에서 30%로 올리자는 안등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좀 권리당원과 국민 여론을 더 받아들여야 된다는 주장이 뭐 꽤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그리고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8월에 치를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할 것은 요 세 가지를 계파 간에 잡음 없이 정리하는 것 정도가 역할이지 않을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민주당이 쇄신을 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꾸려야 되거든요. 과거와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바로 반성과 쇄신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다음 바로 전당대회 준비로 가게 되면 결국 뭐가 되냐면 내년 2년 후에 그 공천권을 둘러싼 친명과 친이의 계파 싸움에 정리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성과 쇄신 이런 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직 반성쇄신 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는 거니까. 아니 그 비대위원장 인사만 받아 알 수 있다. 움직임이 자체가 없잖아요. 움직임이 좀 전에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보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그러니까 반성과 쇄신의 당의 이 운명이 걸려 있다라고 보고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는 리더십에서 이와 관련된 확실한 반성과 쇄신의 메시지를 들고 나오지 않으면 선거 자체를 이기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서는 후보로서의 책임이 있잖아요. 패배의 책임이 있고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총괄선대 본부장으로서 선거 사령탑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당대표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반성과 쇄신, 이 책임지우는 문화 이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책임을 묻겠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전당대회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의원이 오늘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얘기를 뭘 했- 생각을 안 해봐요. 뻔한 건데 그건. 그분은 낙선에서도 나올 뿐이에요. 예, 진 작가님이 너무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김 소장님 다 맞습니까? 알잖아. 저 몰라요. 자, 김 소장님. 저는 아마 지방선거 준비할 무렵에는 당대표 출마를 전제로 지방선거에 뛰어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구도에서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전력을 잘 보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당대표 출마하지 않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지금 듣고 있을 것이라 이재명 후보 의원이죠 이제 이재명 의원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직 지금 당에 착관을 못한 상태잖아요. 바깥에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른바 친명계라는 의원들이 좀 덜어 생겼는데, 예. 만약에 대표 출마를 안 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이제 찬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기 혼자 몸이 아니고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라도 출마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봐요. 예. 자, 김수인 평론가 정리해 주세요. 네. 출마합니까? 근데 출마에 아까 제가 언급을 했던 거 몇 가지 변수가 좀 작용을 네.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전대 연기론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내년 2월에 하자. 네, 근데 지금 뭐 일단 관측해 보라면 연기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재명계 쪽에서 그렇다면 한번 좀 혁신 비대위를 좀 더 가동을 해보고 연기를 해보자.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이재명 의원의 속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김을 차라리 한번 빼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우상호 비대위 체제로 내년 예. 2월까지.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그래도 그 경선을 했을 때 이기면 되는 거니까 뭐 혹시 그런 또 전략이 작용을 할 건지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대 룰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조홍천 의원이 얘기한 게 대표하고 최고위원
위원들을 이제 같이 뽑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분리해서 뽑았는데, 그렇죠. 근데 같이 뽑을 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 대표에서 2등한 사람이 최고위원이 동반해서 이제 되는 건데, 예. 근데 이게 이제 좋은 점은 개파 안배가 돼서 좀 당의 화합을 꾀할 수 있어 보이는 장점이 있는데, 나쁜 점은 최고위원회에서 계속 싸우게 된다. 2등 했던 사람이다. 네, 그거를 네. 겪어본 사람이 새누리당의 김무성입니다. 네. 김무성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 됐을 때 최고위원들은 다른 계열 사람들이 많이 돼서 굉장히 싸움이 많이 났었잖아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결정 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주당 상황 일단 비대위원장 임명이 됐기 때문에 향후 비대위 행보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물연대 얘기입니다. 자 오늘 0시를 기해서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는데 오늘 10시죠? 16곳에서 출정식도 했고 운송 거부, 대체 수송 저지 투쟁까지 계획되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화물연대 핵심 요구사항 크게 5가지로 보이는데요.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한다. 또 안전운임을 전 차종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 또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지입제라는 것은 이제 운수회사의 개인 소유 차량을 등록해서 거기서 일감을 받아서 보수를 받는 제도입니다. 예. 예, 그것을 폐지해달라고 하는 것과 이제 노동기본권 확대 이렇게 5가지인데요. 이 가운데 핵심은 안전운임제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화물을 옮기는 건수와 중량에 맞춰서 운임을 받다 보니까 과속과 과로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화물연대 쪽의 주장이었는데 예.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최저임금 비슷한 것이죠. 적정 운임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과속 과로를 줄일 수 있었는데, 이게 수출입 컨테이너나 시멘트 등의 2개 품목에만 적용이 됐고 예. 또 이마저도 올해 연말에 만료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전운임제를 확대 적용해달라, 이게 핵심 요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 대응은 뭡니까? 네, 국토교통부는 현재로서는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에 대해서 이제 국회 보고를 준비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일몰 시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화로 풀자라는 입장인데, 화물연대에서는 7월에 안전운임위원회가 열리고 10월 31일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는 화물연대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하겠다는 원칙이고요. 주동자나 극렬 행위자는 반드시 사법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 해수부 등의 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송 대책 본부를 구성을 했고, 화물연대가 대체 운송 차량의 운행을 저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항만이라든지 고속도로 요금소 이런 거점에는 경찰력을 사전에 배치한다라고 하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군, 지자체, 물류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관용 차량을 투입을 하고, 또 자가용 화물 자동차 유상 운송도 허용할 방침이고요. 예, 네. 예, 그런 방침을 정부 하고 있는데 직접 한번 화물연대 목소리를 들어보고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화물연대 박재석 사무처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처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파업 참여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10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했는데 약 37%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조금 수치가 좀 조정이 필요하고요. 예. 예, 조합은 2만 5천 명 전원 좀 파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예. 예, 이 중에 거점 사수 인원을 남기고 약 1만 5천여 명이 출정식에 참여했습니다. 총파업에는 현재까지 비조합원 참여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언론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 그 2만 5천 명이 다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향후 투쟁 방식 어떻게 됩니까? 예? 투쟁 방식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거점별로 산업단지, 그리고 항만, 이렇게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봉쇄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총파업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 등 노동자의 불법 행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죠. 이런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우선 국민의 안전과 화물 노동자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화물의 대책이 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요구에 대해 처벌하겠다는 해법만 반복하는 정부의 예. 유감을 좀 표합니다. 1년 넘게 이어진 화물연대의 문제 해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제도에 대한 논의를 미뤄오며 화물연대 파업을 부추긴 것은 바로 정부입니다. 국토부의 책임 방기로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었는데도 대화를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강경 대응한다는 해법부터 하는 것은 안전운임의 책임자이자 물산업의 안정을 책임져야 할 국토부의
책임 회피이자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대응입니다.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국토부가 계속 대화를 거부하며 협박만 한다면 총파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국토부가 없습니다. 대화를 거부하기도 맞습니까? 오늘 국토부 입장은 대화 계속 열려 있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예, 주말 6월 2일 날 1차 교섭을 했고요. 예. 그 이후에 우리 주말에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좀 통보를 했고 예. 그리고 난 이후에는 아무런 뭐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그 뭐 좀 사무처장님. 예, 사무처장님 죄송한데 생뚱맞은 얘기긴 한데 지금 경유값이 되게 많이 올라서 2,000원도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되면 유류비를 한 달에 얼마씩이나 더 쓰시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예. 더 쓰시는 유류비에 대해서 이 운임료가 좀 올라가서 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 유가가 실제로 200에서 300만 원 정도가 더 발생이 됩니다. 아, 한 한 달에? 달에 200만 원, 예. 300만 원.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안전임제를 적용받는 컨테이너나 시멘트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 예. 예, 적용되는 품목이 이제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이렇게 한정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유가 연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른 만큼 예. 보존이 됩니다. 음. 그러면은 피해가 없고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나머지 두 종류의 차량들이 2만 6천 대 가까이 됩니다. 42만 대 중에. 예. 예. 그 나머지 차량들은 그 온몸을 고스란히 그 피해를 감수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운임료를 올리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화물운송 시장이 다단계 그리고 뭐 이게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딩, 최저 입찰제 이렇게 예. 해서 상당히 운임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투쟁이 없으면 고질적으로 화물연대가 이게 파업을 안 하고는 운반비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 그러다 의미에서 보니까 이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주장하고 계시고 안전운임제 폐지를 철회를 요구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전운임제가 그러니까 최소한의 운임 보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상으로 보장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폐지되는 겁니까, 근데? 예, 그 3년 일몰제로 돼서 예. 그게 올 연말까지인데요. 예. 이게 폐지가 되면 과거로의 그 가속, 과로, 과적 이게 국민의 안전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그렇죠. 예, 특히 졸음운전 이렇게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고스란히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되고 화물 노동자들은 저단가에 시달리면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애초에 그 일몰제로 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본 다음에 이게 성과가 좀 있으면은 계속 연장을 하겠다 이런 취지였나요? 예,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죠. 예. 자유한국당이 반대로 이게 원래는 이렇게 3년 일몰제가 아닌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진행한다는 건데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아하. 예. 그 운수 사업이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한다는 예. 보칙 조항이 있어갖고 이것을 삭제하고 또 법안 제도 확대에 대한 내용을 화물연대는 넣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아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180석을 갖고 있는데 그 정도 법안에서 그 정도 조항 삭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민주당 쪽하고는 좀 접촉을 해보셨나요? 예, 뭐 국회나 뭐 정부 뭐 상당한 접촉을 많이 했었고요. 예. 그리고 기자회견, 뭐 집회 경보 파업, 시한부 파업까지 사전에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조합원 총투표로 총파업이 결정이 됐었고요. 그럼에도 여러 좀 산업적 피해와 국민 경제를 생각해 3일 시한부 파업만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 제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지난 1년간 일몰제 폐지나 제도의 확대 논의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된 바가 없습니다. 그 일몰제 폐지 법안 역시 작년 3월 상정되었을 때 그대로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예. 국토부 역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제도 시행 효과나 제도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 제도에 대한 논의를 지금까지 미뤄오면서 국토부가 사실상 화물연대 파업을 부추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부추겼다. 예. 그럼 정부가 왜 이렇게 그 대화를 하자는 움직임에서 그 뭐랄까요?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십니까? 예. 이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그 보고를 예. 국회에 이 끝나는 시점 12월 말 이전 1년 전에 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공청회를 열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던 상황이고 예. 지금 일몰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이 법에 대한 일몰이 되게 되면 화물 노동자로서는 뭐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예. 지금 국토부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내라 그런 주장을 화물연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총파업 출정식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구체적인 뭐 액션이랄까요? 뭐 대화 요구에 대한 응답은 없었던 겁니까? 그러면? 예, 어떤 뭐 좀 언론에서 저도 접했는데 예. 뭐 대화 창구는 열렸고 뭐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한테 전혀 뭐 연락 온 바도 없고요. 연락 오길 대화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화물연대에서 연락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저희들은 명확하게 예. 일몰제 폐지, 음. 확대에 대한 로드맵 이런 것들이 좀 전제돼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뭐 일정 부분이라도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는 끈을 좀 이어가야 되는데 뭐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국회로만 공을 계속 넘기는 상황입니다. 타협안이 7월 안전운임위원회 이후에도 도출이 안 되면 향후 대응책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속 이 파업이 연장될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뭐 더 이상은 뭐 저희들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예, 좀 파업은 좀 더 길어지고 뭐 격렬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사무처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화물연대 박재석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예, 이제 화물연대 입장은 계속 뭐랄까요? 아직 정부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데 이제 정부 들어 처음 이제 노동계가 부딪히는 사안인데 어떻게 해법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진 작가님부터. 사실은 이게 정치가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거든요. 예. 바로 이제 그 갈등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은 이걸 갖다 들어가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내고 양쪽을 설득하고 해서 뭐 합의안을 내고 뭐 이러는 건데 냉중 가만히 있다가 예. 파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줄푸세지 않습니까? 법질서 세우자. 예. 이래가지고 그 강경 대응하는 이런 기조가 이번에도 또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런 게 이제 과속, 과로, 과적. 그렇죠.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아무래도 물류비가는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사실은 싼 물류비를 이용해 왔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거고 또 우리 자신들의 안전을 사실 희생시킨 거잖아요. 그걸 갖다 이제 코스트 다운 시키기 위해서. 예. 근데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면 이제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 소장님은? 예, 일단 지금 정부에서 화주, 즉 화물 주인들에 대한 지원은 뭐 이 중소벤처기업에서 2천억 융자도 내주고 뭐 산업통상자원부도 물류비 지원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 노동자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노동자라고 하면 다 또 한편으로는 자영업자들이거든요. 자기 차가 있기 때문에 자기 차가 있어야 자영업자인데 특정 물류회사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성격을 함께 띠기도 하고 이런 좀 예. 애매한 부분에 노동이 참 많아졌는데 이런 데에 대한 정확한 이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지를 정하지 않으니까 안전운임제만 해도 이 기름값과 연동해서 도와주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정부가 필요한 부분에서 했던 건데 이게 없이 그냥 시장에 놔두면 이 시장에 놔둔 상태로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으면
결국 과적 단속에 이 무리한 업무들이 계속 반복되니까요. 어느 정도 합의의 틀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법대로만 하겠다 이건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시장의 한계 조건을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이건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노동자 안전을 위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최저한들을 해주는 건데. 예,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해법을 말씀대로 정치에서 찾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양산 평산마을의 욕설 시위에 관련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이 나왔네요. 네,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시위도 허가되는 판이니까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느냐라고 문 전 대통령 자택 주변 시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보도했었던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시위에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들은 바 없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후 브리핑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범법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덧붙이긴 했는데요. 예. 민주당에서는 반발했습니다. 조호섭 대변인은 경찰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준 것과 다름없다. 그 보수단체 시위의 그 테러성을 언급하면서 이걸 용인하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옹졸함의 극치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한 1분 남았는데 30초씩 드릴까요? 진 작가님부터 윤 대통령의 입장. 전직과 현직은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참아야죠.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 앞에서 시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시위가 아니거든요. 시위는 자기 주장을 알리는 건데 예. 일단은 뭐 가가지고 쌍욕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사실상 테러를 하는 거거든요. 사생활 침해를 하는 거고 주민들까지 피곤하게 만드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서 법망만 피해가고 있거든요. 법망을 또 교묘히 피해가잖아요. 데시벨 딱 그렇죠. 수준까지. 그러니까 불법만 아니면 다 윤리적이냐? 이건 야쿠자 논리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지고 이런 윤리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죠. 예. 자, 김 소장님은? 예, 집무실 시위도 허가판이라고 하는데 관저 시위는 허가가 안 되잖아요. 그 여긴 또 대통령 사저 아닙니까? 저택과 업무 공간 정도는 분리할 줄 아는 법 감각은 있을 줄 알았는데 걱정입니다. 예. 자, 관련해서 대통령의 입장이 그러니까 아니다. 뭐 들은 바 없다. 이렇게 또 밝힌 상황까지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서 경찰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준 것은 또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김승희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